앞서서 이 단원의 최종 목적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준비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요,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적분 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을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더 좋다. 이 정도만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파악하시고 좌표축과의 교점을 찍으신 다음에 곡선의 대칭성 혹은 주기성이 있나 살펴보시고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아내고 그 다음 고목과 볼록 변곡점들을 찾아내서 나이스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스무드하게. 그지?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이 fx가 어디로 다가가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점근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써 있는 걸 읽다 보면요. 와,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만큼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충 극대 극소값만 찍고 그려도요. 대충의 그래프 개형은 얻어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극한들 잘 보시면서 그래프만 그리시면 여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래프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면 피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프를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문제를 푸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제가 늘 강조했지만 오늘날 나를 만든 건 파라리 그래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미분, 적분 분야에서는. 그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에 출제되는 혹은 고등학교 수학 내신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개형만 그리면 된다.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개형만 그리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프랙티스 문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는데 저는 분수가 나오면요.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는지를 봐요. 왜? 그 점이 바로 점근선이 될 테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수가 없죠.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패스하시고 그러면 바로 미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미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점근선이 없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 전부 다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몫에 미분하면 분자 미분해봤자 0이니까 쓸 거 없고 마이너스 2배의 분모 미분하면 2x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x 이꼴 0에서 f의 프라임이 0이 되고요. f의 프라임 0이 이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분자를 가지고 f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하게 된다면 x 이꼴 0의 좌우에서 f의 프라임의 부호가 보시다시피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바뀝니다. 즉 양수 0 음수란 얘기는 x 이꼴 0에서 뭐란 얘기야?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3분의 2이니까 일단 0,3분의 2에다가 점을 갖다 딱 찍는 겁니다. 여기가 0,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 점이 극대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게다가 이걸 그려놓고 봤더니 이놈이 짝함수네요.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넣어도 fx와 똑같은 짝함수가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누구를?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에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파악이 됐으니까요. 조금 더 가볼까? 우리 배운 대로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이 위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4x였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고 4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자,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두니까 여기 플러스 4x로 바뀌면서 요런 미분해봤자 2배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조금 옮깁시다. 그 다음에 누구까지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속미분한 누구까지 2x까지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야 뭐 절대 0 될 수 없는 놈이고요. 분자를 정리하게 되면 요놈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낼 수가 있네요. 그럼 요놈으로 묶어내면요. 예, 여기 4까지 묶어낼까요? 4까지 묶어내면 요놈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남게 되고요. 여기서는 4x제곱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얘가 0이 되고요. 게다가 요거는 어차피 부호가 항상 양수니까 요놈의 부호만 본다면 1에서는요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양수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1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1,2분의 1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즉 이거 다시 그리면요.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이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점근선을 갖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짝함수였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즉 마이너스 1에서가 또 변곡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놈은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고요. 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선생님 안 복잡하다면서요. 더럽게 복잡한데 뭐가 안 복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 이렇게 그리시기 어려우면 이 증간표를 그리세요. 그래서 fx, f의 프라임 x, f의 더블 프라임 x가 0 되는 점들 다 찾아내시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표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선생님은 이 표를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숙달되어서 이제는 그냥 극대극소점만 찍고 대충 증가 감소 보면서 변곡점이 어디 있을까 예상하면 딱 들어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을 무지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앞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래프로부터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fx의 최대값은 극대값 fa, fb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찾으려면요. 이 구간 안에서의 극대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론은 이렇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요. 누가 최대값인지가 그냥 눈에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값을 찾거나 혹은 최소값을 찾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게 일반적이지
이런 것들 신경 쓰면서 찾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엄청나게 어렵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최대값인지 어디가 최소값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구간 AB 안에 들어오는 극소값과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아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미적분 1에서 다 배웠던 거고요. 게다가 구간 AB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그 하나만 갖는 극값이 극대값이면 볼 것도 없이 그놈이 그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이다. 역시 미적분 1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 구간 안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그 극값이 극소값이라면 그 극소값이 곧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된다. 이것도 미적분 1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치? 그런데 구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최대값을 찾을 수가 없고요. 혹은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 되는 경우에도 찾을 수 있다 없다가 갈려. 그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미 미적분 1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결국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에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어느 점에서 x축과 만나는지, 그치? 혹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방정식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부등식을 풀 때도요. 뭐 fx,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구간에서 f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는지 혹은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지 파악했던 기억 있죠? 미적분 1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x = 0의 근을 찾으려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0, 즉 x축이 y는 0이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된다. 배웠죠? 그 다음 방정식 fx, gx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을 풀려면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게 어디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어느 구간이냐. 뭐 혹은 여기에서처럼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 안에서는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한다. 그치?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내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을 수 있고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혹은 그래프들 사이의 교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만 찾아낼 수 있다면 방정식, 부등식 문제 푸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적분 1 내용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죠. 왜? 이거 봐. 미적분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미적분 2에 나옵니다. 그럼 미적분 1의 내용을 모르고 미적분 2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 미적분 1의 내용이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이 이과 시험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만 단독으로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적분 2의 개념이 결부돼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미적분 1의 내용이 절대로 쓸데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응? 그래서 여기 명언이 있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지? 명언이다 이거. 여기다가 형광펜을 확 칠해버리세요. 그래서 미적분 1 설렁설렁 하고 오신 분들 당장 미적분 1으로 돌아가셔서 완벽하게 다지신 다음에 미적분 2를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함수의 최대 최소 혹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이후에 우리 문제들 풀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죠?